non di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제 마지막 챕터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검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네요. 이 11장은 확률과 통계의 총체적인 종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통계에서도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11장의 특징은 확률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푸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푸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뽑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세심히 살펴보고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이 검정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모평균의 검정, 그 다음에 모비율의 검정, 그리고 두 모평균 차에 의한 검정, 요 세 가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쭉 학습해왔던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서론 부분이네요. 먼저 가설검정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가설검정, Testing Hypothesis. 이 부분은 통계 추출의 또 다른 분야예요. 이제 가설검정이죠. 표본에 담긴 정보를 이용해서, 자, 이 표본은 뭐예요? 우리가 쭉 샘플을 뽑아낸 거죠. 왜?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전수조사가 힘들었을 때 또는 효율적인 통계값을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뽑는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온 얘기예요. 이렇게 표본을 뽑아놓고 이 표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떠한 가설을 세워놓고 이게 맞다, 틀리다, 요거를 통계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우리가 가설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집된 표본 결과가 확률적으로 오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허용 확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가설을 세운 게 맞다 또는 틀리다, 요거 즉 채택과 기각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가설은 어떻게 선택을 해요? 표본 평균 x바의 값에 따라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x바의 값이 충분히 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립 가설을 선택하게 되고요. 작을 때는 귀무 가설을 선택하게 돼요. 그럼 대립 가설과 귀무 가설이 뭔 뜻인지 한번 보죠. 대립 가설입니다. Alternative Hypothesis 해서 우리가 주로 H1하고 표기를 해요. 또 귀무 가설은 Null Hypothesis 해서 H0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대립 가설은 뭐예요? 표본으로부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대립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립 가설의 종류에는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이 있어요. 단측 검정은 뭐예요? 모수의 영역이 한쪽만 주어지는 경우 우리가 이걸 한쪽면, 즉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측 검정은 모수의 영역이 양쪽으로 주어지는 경우, 이걸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이 양측 검정은 모수가 다를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대립 가설을 우리가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백이 아니라고 반드시 흑이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 아는 것처럼 백과 흑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회색들이 있어요. 그쵸? 즉 참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거짓은 아닌 거죠. 말이 되게 어렵죠?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결국 결론적으로 참이 아니라고 모두 거짓이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귀무가설, 요건 뭐예요?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수용하는 가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니? 할 때 아니 안 먹었어. 그러면 그럼 너 굶었겠구나. 이게 아닌 거죠. 얘는 우리가 굶는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햄버거를 3개나 먹고 왔어. 우리는 밥이라는 거를 식사로 표현해서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식사의 개념으로 본 게 아니고 밥, 라이스 이것만 물어본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했던 얘기죠. 이런 것처럼 어떤 가설을 세웠을 때 그게 꼭 이거다라는 근거가 없을 때 이 귀무가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선택할 경우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대립가설, 우리가 H1이라고 한 놈은 분석자가 주장하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집단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할 때 우리가 대립가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 그리고 거기에 대립되는 귀무가설, 요건 H0라고 했죠. 요거는 대립가설이 참이 아닌 가설을 귀무가설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말장난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명확히 파악하고 넘어가면 문제 풀 때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유의 수준 알파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예, 귀무가설 H0가 참일 때 대립가설 H1을 채택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의 수준 알파 값은 앞에서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 0.05 즉 5% 또는 0.01 1% 또는 0.1 10% 등의 유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앞에서 설명했던 단측 검정을 한 번 더 설명해 봤네요. one-sided test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수의 영역이 한쪽만 주어지는 검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양측 검정 two-sided test, 요거는 모수의 영역이 양쪽으로 주어지는 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측 검정을 사용할 때는 어떤 걸 따지면 돼요. 이 귀무가설을 사용할 때 모수 세타가 통계값 세타 제로보다 크거나 또는 모수 세타가 통계값 세타 제로보다 적거나 요럴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 귀무가설로 단측 검정을 하게 됩니다. 요럴 때 우리가 귀무가설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타, 모수 세타가 통계값 세타 제로와 같다라고 할 때는 대립가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양측 검정에서는 이 귀무가설 H0, 요는 어떤 경우에 모수 세타와 통계값 세타 제로와 같지 않을 때, 요때 하고, 그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했을 때는 요 모수 세타가 세타 제로와 같은 값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립가설인 경우에 기각력하고 채택력은 어떻게 나뉘나요? 단측 검정일 때는 한쪽만 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대립가설인 경우 이 H1, 요거는 뭐를 따져요? 이 모수 세타와 통계량 세타 제로가 어떤 관계인가? 즉 모수 세타가 통계량 세타 제로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림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쪽이 요 세타보다 큰 오른쪽 꼬리 부분, 요 부분이죠. 요게 알파, 나머지 부분이 1-알파. 왜? 100%에서 알파를 뺀 걸 테니까요. 그리고 모수 세타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클 때는 기각을 하고 이거보다 적을 때는 채택을 하게 되죠. 반대로 다른 쪽 영역을 가지고 기각과 채택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모수 세타가 통계값 세타 제로보다 적은 경우예요. 그럴 때 여기 알파가 왼쪽 꼬리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나머지는 1-알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 값은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적으면 기각, 요거보다 크면 채택, 요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양측 검정일 때는 어때요? 자, 지금 대립가설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수 세타와 통계값 세타 제로가 같지 않다고 표현했었어요. 양측입니다. 양쪽 꼬리로 떨어져 나가요. 그럴 때 요 그래프를 보면 요쪽도 알파, 여기도 알파일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1-2알파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여기는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양쪽 꼬리 쪽으로 갈 때 기각, 가운데 들어오면 채택, 요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전구 생산 공정에서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 되도록 품질 관리를 했대요. 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된 걸 보니까 기존의 전구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했더니 기존의 전구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100개의 표본을 랜덤으로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수명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평균 수명이, 즉 X바가 1030시간, 그 다음에 표준 편차 S가 100시간, 요걸로 조사가 됐대요. 그러면 이러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세공법을 이용해서 전구를 생산했을 때 과연 이 평균 수명이 기존 전구의 평균 수명보다 길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요거를 유의 수준 5%에서 검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새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전구의 평균 수명이 기존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보다 수명이 길어졌다라고 확신할 때, 이럴 때는 새 공법을 채택하는 거죠. 요걸로 가설을 세웁니다. 먼저 귀무 가설이요. H0, 요거는 뮤가 1000시간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뭐예요? H1이라고 표현했고, 요 뮤가 1000시간보다 늘어나야 신공법이 더 우수하고 요걸 채택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표본 분포 X바, 요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그리고 뮤, n의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우리 정규 분포일 때 n하고 여기 평균, 여기 분산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작업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표준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즉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갖고 n의 뮤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걸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해야겠죠. 그럼 표준 칙도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히 표준 칙도가 튀어나올 거고, 이 g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쵸? 분의 x바 마이너스 m 또는 x바 마이너스 뮤라고도 썼었어요.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 보죠. 자, n은 몇 개예요? 100개를 샘플로 무작위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100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얼마예요? 표준 편차 S가 앞에서 우리 100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100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X바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뮤, 요 평균값 1000이죠.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럼 간단히 풀면 요거 10분의 100이니까 10만 남고 X바 마이너스 1000 요게 나오네요. 자,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표준 칙도를 구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n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0,1 하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X바의 값이 충분히 커요. 충분히 크죠. 100개를 테스트했으니까. 그럴 때 이 Z는 Z의 0.05보다 크거나 같다. 왜? 유의 수준 5%로 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값을 찾아보죠. 다시 우리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찾아보면, 자, 이 0.05의 값은 정규 분포표 여기에 사이에 끼는 놈이네요. 그쵸? 요건 0.0505, 요건 0.0495, 요 중간에 들어가는 놈이에요. 그러면 왼쪽으로 쭉 가면 1.6을 읽을 수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0.045를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1.645 이렇게 읽어낸 겁니다. 요게 바로 유의 수준 알파가 0.05, 즉 5%일 때예요. 이렇기 때문에 H0, 즉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H1 대립 가설을 채택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한쪽이죠. 이건 한쪽 면에 대한 단측 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1.645가 여기 위치하고요. H1을 여기에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H0가 여기 표현되고, 여기 이 공간은 귀무 가설의 채택력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립 가설에서는 기각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귀무 가설의 기각력이 되는 거고, 대립 가설의 채택력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귀무 가설을 기준으로 Z 값은 10분의 X바-1000이라고 풀었고요. 요건 10분의 1030, 1030이 어디 들어왔어요? 새 공법으로 만들어낸 전구의 평균 수명이 103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 빼기 1000시간에 대한 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1000, 그럼 10분의 30, 그럼 어떻게 돼요? 3이 여기에 놓이게 되네요. 요거 이해 가죠? 그럼 Z 이 0.05가 1.645의 값을 갖는데, 요건 당연히 3보다 적거나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귀무 가설을, 즉 H0를 기각하고 그 다음에 대립 가설 H1 요거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신공법을 채택했을 때가
전구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Acesse